안녕하세요. 4월 3일 목요일 뉴스캐치입니다. 먼저 헤드라인입니다. 트럼프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폭탄을 선언하며 미국 고립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에 첫걸음을 내딛었지만 테더는 빠졌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나비백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F-16의 도시 그린빌이 트럼프의 미국 우선 정책으로 수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11 생존자 건강 프로그램 책임자를 해고했습니다. 위스콘신 선거에서 유권자들이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테슬라의 1분기 판매가 13% 급감하며 브랜드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저소득층의 의료기관 선택권을 인정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러시아 푸틴 측의 워싱턴 방문으로 미러 경제 딜 외교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봄철 알레르기 시즌이 길어지며 조기 약 복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헤드라인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돌아왔습니다. 전환을 알렸는데요. 모든 수입품의 10% 기본 관세, 일부 국가엔 최대 50%의 맞춤형 관세를 예고하며 사실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조치가 국내외에 어떤 충격파를 몰고 올지 에밀리 기자 연결합니다. 에밀리 기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폭탄을 공식화했습니다. 4월 5일부터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 일본,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약 60개국에 대해선 최대 50%까지 맞춤형 고율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규정, 개발도상국은 물론 전통적인 동맹국들까지 관세 대상에 포함돼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로즈가든 행사에서 경제 독립 선언서를 들고 흔들며 미국은 수십 년간 외국에 약탈당했다며 관세 정당성을 강조했고요. 건설 조끼 차림의 지지자들 앞에서 모자도 던지며 쇼맨십을 극대화해 다시 한번 트럼프식 퍼포먼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의회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미 상원이 캐나다에 부과된 관세를 철회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트럼프 조치에 첫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화당 일부 의원들조차 관세 정책에 회의적인 모습을 보였고요. 재무장관도 물가 상승 가능성을 인정, 외국의 보복 관세 가능성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관세 인상으로 미국 내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밀리였습니다. 파장을 몰고 올 관세 폭탄, 앞으로의 전개도 지켜봐야겠군요. 에밀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일본, 한국, 대만 등 아시아 주요 경제국에 최대 54%까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며 아시아 증시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일본과 한국은 각각 24%, 25% 관세를, 반도체 강국 대만은 32%를 맞았고 베트남, 태국, 캄보디아 등도 타격을 입었습니다. 트럼프는 해방의 날 조치라며 정당화했지만 미국 내 물가 상승과 세계 경제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반격을 준비 중이며 일본과 한국은 협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GM과 현대차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이 2025년 1분기 판매 급증을 기록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가격 인상 전에 구매하려는 수요가 몰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하반기엔 판매 위축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산 차량도 수입 부품 비중으로 가격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업계는 생산지 조정과 재고 대응에 들어갔지만 단기적 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미 의회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첫 입법 절차에 들어갔지만 법안은 해외 발행 스테이블 코인, 특히 테더에 대한 규제를 사실상 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원안은 최소 2년, 상원안은 영구적으로 테더를 규제해서 제외해 미국 내 발행사들이 역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전 현직 규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 발행 허점이 소비자 혼란과 규제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친암호화폐 기조 속에 관련 산업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월 모기지 지불액 중간값이 2,807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3% 상승한 수치로 집값 상승과 모기지 금리 영향 때문입니다. 주택 거래는 전년보다 4.6% 감소했지만 신규 매물은 7.5% 증가하고 금리도 소폭 하락하면서 시장에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모기지 신청률과 매물 검색량이 증가 중이며 금리 안정 시 향후 수개월 내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금리의 급격한 하락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개인의 재정 상태를 고려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 전투기 F-16을 생산하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미국 우선 정책으로 불안에 빠졌습니다. 외국 고객을 위한 조립 라인과 지역 경제를 떠받치던 수출 산업이 동맹국에 대한 고율 관세와 신뢰 붕괴로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언젠간 그들이 동맹이 아닐 수도 있다면서 최신 전투기 수출 축소를 암시했고 유럽은 미국산 무기 의존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지역 주민과 기술학교 학생들은 정치가 일자리를 위협한다면서 우려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9.11 테러 생존자와 구조 요원들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해온 세계무역센터 건강 프로그램의 책임자 존 하워드를 해고하면서 10만 명이 넘는 수혜자들의 치료 연속성에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연방보건부 장관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단행한 대규모 정리해고 속에 이루어진 조치로 프로그램 운영의 핵심이던 의료진과 전문가들도 함께 퇴출됐습니다. 전문가들은 프로그램의 아버지로 불리는 하워드의 해고는 예고된 혼란이라며 즉각적인 복귀 조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 정치권도 강력하게 반발 중이며 이번 결정은 또다시 인도적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위스콘신 대법관 선거에서 일론 머스크가 전폭 지원한 공화당 후보가 10% 차이로 패배하면서 머스크의 정치 개입에 유권자들이 뚜렷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비선 실세로 불리는 머스크는 이번 선거를 자신의 영향력 실험 무대로 삼았지만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만 유도했다는 분석입니다. 머스크가 2,500만 달러를 쏟아부은 이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비싼 법원 선거가 되었고 그 결과는 돈으로 민주주의를 살 수 없다는 메시지로 남았습니다. 2025년 1분기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13% 감소하며 2022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GM, 현대차 등 경쟁사들은 같은 기간 두 자릿수 판매 증가를 보이며 테슬라 부진이 머스크 개인 리스크에 따른 브랜드 위기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의 도지 부서에 참여하며 정치색을 강화한 것이 환경 친화적 이미지였던 테슬라를 극우의 상징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유럽과 중국 시장에서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으며 차량 반납과 매장 앞 시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플랜드 페이런트에 대한 메디케이드 지원 중단 조치에 대해 제동을 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낙태가 아닌 낙태 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이 핵심이며 저소득층 환자가 선호하는 의료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연방법이 보장하는지를 다루게 됩니다. 3명의 진보 성향 대법관은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강하게 지지했으며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닐 고서치 대법관 등 보수 성향 일부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플랜드 페이런트 측은 의료 선택은 인간의 가장 취약한 순간과 직결된 개인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향후 다른 주의 유사 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인 키릴 드미트리예프가 미국 제재를 일시 해제받고 워싱턴을 방문해 트럼프 행정부와 회담 중입니다. 드미트리예프는 러시아 국부펀드 수장이자 푸틴의 사위와도 가까운 인물로
트럼프의 부동산 측근 스티브 위트코프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경제 협력안을 논의 중입니다. 미국, 러시아 간 북극 자원, 에너지, AI 협력 등이 거론되며 이는 푸틴이 트럼프의 경제 중심 외교 성향을 겨냥해 장기 전략을 펼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방에서는 이번 접촉이 미러 관계 재편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1이 겪는 계절성 알레르기는 따뜻해진 기후로 인해 꽃가루 시즌이 점점 길어지며 증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알레르기 시즌이 시작되기 몇 주 전 가능한 발렌타인데이부터 스테로이드 코스프레이를 사용하라고 권장합니다. 항히스타민제, 생리식염수 세척, 처방약, 알레르기 주사 등도 증상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탈수 증상 같은 부작용을 피하기 위해 비충혈 완화 스프레이는 3일 이상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꿀로 알레르기를 치료한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습니다. 살면서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실수할까봐 끊임없이 걱정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걱정 없는 하루를 응원합니다. 뉴스캐치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탑프로였습니다.